자, 6월 고2 모의고사 비문화 영역이고요. 태양전지의 예, 태양전지 구조와 특성에 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 분석하기 전에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내용 전개 방식, 글의 짜임을 보란 얘기고, 내용, 포인트 문제, 기억에 대한 이해. 자, 그 다음에 A를 바탕으로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뭐 지문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메모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42번은 적용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까지인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공급 분야의 혁신 기술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전지는, 화면이 조금 너무 커서 줄이고,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또는 그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자, 태양 전지에 대한 어떤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태양 전지인 실리콘 태양 전지는 무기 반도체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광전 변환 효율이 높고, 자, 여러분들 말 뜻을 보면 되는데, 광전 변환이래요. 광은 빛이고, 그렇죠? 전은 전기겠죠. 이때면 전자가 되려나? 예. 그래서 빛을 전자로 바꾼다 또는 전기로 바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리콘 태양 전지가 무기 반도체 소재인데 광전 변환 효율이 높대요. 사용 수명이 길지만 가격이 고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장점이 있고 가격이 고가고 가공성이 떨어진다. 자, 그럼 여기는 실리콘 태양 전지의 장단점. 유기물질을 재료로 사용하는 유기태양 전지는 가격은 저렴하고 가공성이 뛰어나지만 광전 변환 효율이 낮고 사용 수명이 짧다. 자, 여기는 위에서는 이제 무기, 그리고 여기는 유기질 태양전지 장단점. 이에 따라 저가로 제작이 가능하고 광전 변환 효율이 높은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여기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주목받고 있다는 점. 자, 그다음 첫 번째 단락은요, 내용이 몇 개 있어요. 태양전지 개념이 하나 있고, 무기와 유기를 이용한 태양전지의 장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대체하기 위한 새로 나온 태양전지 유무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주목받고 있다는 점. 그 내용이 총 4개죠, 4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페로브스카이트는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크기가 큰 양이온 A가 있고, 그러니까 양이온 A,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양이온이고, 가운데에 작은 양이온 B, 얘도 양이온이네요. 각 면 중앙에 음이온 X가 존재하는 큐빅 구조의 결정을 가진 물질들을 가리킨다. 예, 여기 안에 또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대요. 이렇게 그림이 나올 때는 지문하고 연결을 좀 해줘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온 간 결합 에너지가 작아 약한 에너지 자극에도 반응이 활발하며 빛에 의한 전하, 즉 전자와 전공을 생성하는 성능이 뛰어나다. 자, 이렇게 이제 특징들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은 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용어, 개념, 정의들이 막 많이 내용들이 많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돼요.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온 간 결합 에너지가 작고 약한 에너지 자극에도 반응이 활발하며 빛에 의해 전하, 즉 전자와 전공을 생성하는 성능이 뛰어나다. 화학적 합성이 가능한 여러 이온들이 ABX 자리에 올 수 있어 다양한 종류의 페로브스카이트가 형성된다. 자, 그럼 이 말이 바로 뭡니까? 가공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중 태양정지에 사용되는 페로브스카이트는 A의 유기양호온이, B의 무기금속 양호온이, X에는 음이온이 온다.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
결정 구조가 달라지면 전하의 생성량에 영향을 미친다. ABX 자리에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이온이 올 경우에는 광전 변화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자, 조건 나오는 문장들은 다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BX에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이온이 오면 광전 변화 효율이 높아진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이었나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또는 페로브스카이트 이 구조의 특징과 이것을 이용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 A 부분이죠. 그럼 밑에 우리 문제 그림하고 연결해서 봐줘야 되겠습니다. 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광전 변환을 위해 협력하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명 전도성 산화물 층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전면 전극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류가 잘 흐르고 빛이 잘 투과하는 산화물 유리 기판을 사용한다. 자, 여기에 이제 투명 전도성 산화물 층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자수송층은 페로브스카이트 층에서 만들어진 전자를 TCO 층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층으로, 자, 전자수송층은 뭐 한다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전자를 TCO 층에 전달하는 역할. 두 층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 광전 변화 효율을 높인다. 뭐가요? 전자 수송층이. 색깔 조금 달리 하겠습니다. 요거랑 요게 지금 있고, 다음 전자 수송층에는 무기 반도체 금속 산화물이 타이타늄이 사용되고 있다. 재료. 이산화타이타늄은 내부에 나노 크기의 공기 구멍을 가진 다공질 구조로 되어 있어 전자 수송에 용이하고 페로브스카이트 층과의 흡착력을 높여 태양광 입자가 최대한 흡수되도록 한다. 자, 여기 이산화타이타늄이 다공질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자, 태양광이 TCO층과 전자수송층을 지나 중심부인 페로브스카이트 층에 도달하여 흡수되면 전자가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어 본래의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 전자가 있던 자리에는 전공이 만들어지고 이들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자, 이해되죠? 원래 전자는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튀어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운동성이 강해지죠. 그쵸?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얘가 튀어나가니까 그 자리에 전공이 생기고, 전공은 플러스고요. 그럼 얘네들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 자, 전공 수송층은 페로브스카이트 층에서 생성된 전공을 후면 전극으로 수송하는 층이다. 얘는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열에 안정적이고 합성이 간단한 유기 반도체 소재가 사용되는데 이는 전도성을 높이고 전공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자, 전공 수송층을 뭘로 만들어요? 바로 유기 반도체 소재로 사용하는데 역시 좀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후면 전극은 전기화학적으로 안정적인 금이나 알루미늄 등으로 만들어 광전 변화율을 높인다. 페로브스카이트 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전극은 각각의 수송층을 통하여 양쪽 전극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음극에서 양극으로의 전자 이동이 가능한 외부 회로가 형성되고 전류 흐름이 가능해진다. 자, 이 부분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선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얘를 그러면 41번 그림에다가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구조 B,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얘네들이 어떤 층인지를 우리 확인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층인지를. 자, 그럼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어디였습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예,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자, 빛이 잘 투과한다. 자, 투명 전동성 산화물 TCO층일 거예요. 여기다 적어 볼게요, 그냥. A는 TCO층이 되는 거고, 그러면 TCO층하고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은 그 부분은 뭐였습니까? 전자수송층이 되는 거죠. 전자수송층. B는 전자수송층. 전자수송층이 될 테고, 그러면 C는
페로브스카이트층이 되겠죠. 페로브스카이트층. 자, 그럼 D는 뭐가 됩니까? D는 전공 수송층이 될 거고, E는 이제 후면 전극이 될 거예요. 요렇게 여러분들 이제 메모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요 구조는 지금 우리가 41번이라 지문에서 A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순서대로. 예. 자, 그러면 각각의 내용에 맞는지 틀리는지 연결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는 태양전지 전면 전극으로 맞고, TCO층 맞고, C에서 생성된 전자를 받는다. 페로브스카이트층에서 생성된 전자를 받는다. 자, 지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전자수송층에 의해서 페로브스카이트층에서 만들어진 전자를 TCO층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전자수송층이기 때문에 TCO층은 여기 지금 설명한 대로 C에서 생성된 전자를 받죠. 맞는 설명이고, 두 번째 B. 전자수송층은 A와 C의 직접 접촉을 막아 태양전지 광전 변화를 높인다. 맞는 설명.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3번 B. 전자수송층과 전공수송층은 모두 전하를 효과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전도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무기 반도체를 사용한다. 이게 틀렸죠.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전공층 한번 다시 볼까요? 전공층. 자,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공수송층은 열의 안정적이고 합성이 간단한 유기 반도체 소재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무기가 아닙니다. 전자수송층이 무기 반도체를 이용해요. 전자수송층이 무기 반도체를 이용하는데, 무기질을 이용하는데, 전공은 유기 반도체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1번에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죠. 4번 C가 페로브스카이트층이 A, B를 통과한 빛을 흡수하여 전자 전공을 생성하면 이들은 각각 반대 방향에 이동한다라고 질문에 되어 있었고, 자, 전자와 전공이 각각 B 전자 수송층과 D 전공 수송층을 통해 TCO와 후면 전극에 도달하면 외부 회로가 형성되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 자, A 부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죠. 자,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냥 내용 묻는 문제죠. 내용 묻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을 때 이 그림이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지문하고 맞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두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다음에 지문이 요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곡면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하며 빛 투과도나 색채도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의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낮은 에너지 변화 효율, 짧은 사용 수명, 친환경이라는 소재 사용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장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단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8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상을 요소별로 분석하여 기능을 설명. 이게 되겠죠. 태양전지 특히나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설명해주고 이것이 각각 어떤 구조와 기능을 띠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아니요. 대상의 변화 양성은 시대별로 아니요. 대상이 지닌 문제점과 해결 과정은 없죠. 대상과 관련된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지금 제시 이것도 아니고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39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는 형태나 색채 조절이 불가능하다. 자, 맨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뭐 곡면으로 할 수 있고 다양한 색깔 넣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산화물 유리기판은 전류가 잘 흐르지만 빛의 휴가율이 낮다. 자, 산화물 유리기판은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얘는 TCO 요걸로 쓰는 거였죠. 전류가 잘 흐르고 빛의 투과율도 좋아야죠.
태양 전지의 반도체 소자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답 3번이네요. 4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는 사용 수명은 짧지만 친환경적 아니죠? 맨 마지막 단락에 요거를 좀 이렇게 개선해야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된다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 전지는 실리콘 아니죠? 네. 따라서 답은 3. 40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화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기억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있네요. 태양 전지에 사용되는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설명이군요. 빛에 의해 전하를 생성하는 성능이 뛰어나고 역시 지문인데요. 이온 간 결합 에너지가 작아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높죠. 이게 틀렸네.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정 구조가 달라져 생성되는 전하의 양 영향을 줄 수 있고 유기이온과 무기이온 등으로 구성되어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제 핵심 ABX 자리오는 이온이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이온인지 여부에 따라 광전 변화 효율이 달라질 수 있죠. 자, 나머지 1, 3, 4, 5번은 다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이건 뭐 이렇게 바꾸거나 뭐 순서를 바꾸거나 인과 구성을 바꾸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자, 문제가 좀 평이한 문제였고 자, 답은 2번.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색깔 달리해서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온 간 결합 에너지가 작아 약한 에너지 자극에도 반응이 활발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4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은 아까 풀었고 자 이제 42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기 태양 정지는 실리콘 태양 전지에 비해 빛을 흡수하는 정도인 흡광 계수가 1000배 이상 높아 매우 얇은 두께에서도 빛의 흡수를 극대화하여 다량의 전하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광전 변화 효율이 실리콘 태양 전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빛의 흡수로 생성된 전자의 이동 거리가 짧고 이동 속도가 느려 소량의 전자만이 전극에 도달하고 전극에 도달하지 못한 나머지 전자들은 에너지를 잃어 전공과 다시 결합하기 때문이다. 자, 유기태양 전지의 어떤 그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가에 나타나 있고요. 탄소는 다른 원소, 특히 수소, 산소, 질소 등과 쉽게 결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탄소가 주요 성분이 되는 유기물질은 공기 중의 산소나 수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부식되거나 연소되기도 한다. 자, 여기는 탄소의 특징인데 얘는 다른 애들하고 쉽게 결합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화합물 형성한 특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 중의 산소나 수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부식되거나 연소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있죠. 연결고리. 유기태양전지, 유기, 탄소, 그렇죠? 유기물질, 탄소가 주요 성분이 된 유기물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광전 변화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의 이동 속도를 고려할 필요 있겠고, 그렇죠? 전자의 이동 속도를 높이면 됩니다. 여기 이동 속도가 느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광전 변화 효율이 높은 유기 태양 전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흡광 계수가 높은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겠군. 자, 이거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이미 유기 태양 전지는 흡광 계수가 1000배 이상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높아. 그러면 광전 변화 효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전자가 끝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이것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흡광을 높인다, 빛을 흡수하는 걸 높인다, 그럴 필요는 없죠. 이미 높습니다. 3번 유기태양전지의 사용 수명이 짧은 이유는 재료로 사용되는 유기물질의 특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바로 이 부분. 4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물질과 외부 환경과의 반응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죠. 똑같은 부분이에요. 3번하고 4번은 뭐 같은 맥락입니다. 5번 유기 태양전지가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광전 변화 효율이 낮은 것은 생성된 전하 대비
전극에 도달한 전자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죠?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소량의 전자만 전극에 도달하고 도달하지 못한 나머지 전자들은 에너지를 잃어 전구형을 다시 결합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양전지의 구조와 특징 지문과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